회사에서는 올드해서 밀려나고, 가정에서는 예민하다며 무시당하고, 사회에서는 디지털 문맹이라 소외되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들어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음아지트 DJ 아지트지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겪는 세대 간 단절, 건강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소외까지.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실제 사례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계실 거예요. 현대 사회의 생존 전쟁 속에서 중년이 겪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려오는 올드패싱이라는 말, 4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는 직장 내 나이 차별, 이제 물러나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직장 내 세대 갈등 연구에 따르면 5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나이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자는 28년간 한 회사를 지켜온 52세 남성입니다. 그가 겪는 현실의 무게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지트지기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28년째 일하고 있는 52세 남성입니다. 작년 조직 개편으로 20에서 30대 위주로 팀이 재편성됐어요. 저는 파트장에서 선임으로 강등됐고 실질적인 권한은 30대 중반의 팀장에게 넘어갔죠. 처음에는 경험을 존중한다는 명목이었는데 점점 모든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회의 때마다 요즘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라며 제 의견을 무시하는 젊은 직원들. 얼마 전에는 팀장이 따로 불러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선배님, 이제 자리를 좀 비켜주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셔야죠. 28년을 바쳐온 회사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 몰래 혼자 술을 마셨어요. 사무실에선 카톡 단체방에서 제외되고 젊은 직원들은 제가 있으면 대화를 멈추고 때론 올드한 생각 같은 말도 들려오죠. 집에 가면 대학생 아들은 등록금 걱정, 고3 딸은 입시 준비, 아내는 노후 대비. 이 나이에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간혹 뉴스에서 50대 실직자, 극단적 선택. 같은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명예퇴직을 권유받은 동기들도 대부분 재취업에 실패했고 최근에는 자영업으로 도전했다가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어요. 요즘 출근길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습니다. 네, 28년의 시간을 한 회사에 헌신하신 마음,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느끼시는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직장 내 세대 갈등과 나이 차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당장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년 특화 프로그램을 알아보신 적 있나요? 50대 이상의 경력직을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답니다. 또한 지금의 회사에서도 인사팀이나 노조를 통해 상황을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28년간의 경험은 분명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프리랜서 컨설턴트나 멘토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갱년기 우울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단순한 호르몬 변화가 아닌 건강과 가족관계, 사회적 역할 변화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갱년기 우울증은 그냥 참으면 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고 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중년 여성의 우울증 진단율은 5년 새 6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연자는 48세 여성. 그녀가 겪은 삶의 변화와 가족들의 무관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지트지기님, 제가 겪은 지난 1년의 시간을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 초부터 이유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보고 있었죠. 처음엔 단순히 갱년기련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식욕도 없어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요즘 왜 이렇게 게으르냐며 짜증만 냈고,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은 엄마가 갱년기라 예민해졌다며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설거지도 빨래도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문득문득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번은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 적도 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본 포스터. 중년 여성을 위한 마음 건강 모임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참석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제 상태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신과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고 병원을 찾았죠. 의사 선생님은 제가 중증 우울증이라고 진단하셨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남편은 정신병자 소리 듣기 싫다며 반대했어요. 3개월간의 치료 후에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족들은 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정말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거든요. 주변에 저와 비슷한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다들 그냥 참고 지내더라고요. 우울증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가족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우울증의 고통을 몸소 겪으시면서도 치료를 받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중년 여성의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입니다. 자녀의 독립, 부모님의 노화, 자신의 노화에 대한 불안까지 그 무게가 정말 크실 거예요. 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혹시 남편분과 자녀들이 함께 상담사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 상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과의 모임도 계속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는 과정이 치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3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디지털 소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된 세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느끼는 좌절감이에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 절반 이상이 디지털 소외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모바일 뱅킹, 키오스크, 편리해진 세상이 오히려 불편해진 분들이 많으신데요. 3번째 사연자는 58세 남성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겪는 당혹감과 자녀들과의 갈등,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지트지기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30년간 일하다 2년 전 정년퇴직한 58세 남성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기계치였어요. 회사에서도 서류 작업은 주로 비서나 후배들에게 부탁했죠. 퇴직할 때까지 컴퓨터는 기본 문서 작업 정도만 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도 전화, 문자, 카톡 정도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퇴직 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백화점에 가니 주차권 등록은 키오스크로, 식당에 가면 주문도 터치스크린으로, 심지어 은행에 가니 모바일 앱으로 해보세요라는 말뿐. 결정적인 일은 지난달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앱을 깔아야 한다는 거예요. 앱스토어에서 앱을 찾고 설치하고 회원가입하고 너무 복잡해서 결국 포기했어요. 그날 술에 취해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빈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요. 카카오 택시 부르세요라고 하는데 그것도 앱이 필요하다고 결국 한밤중에 2시간을 걸어서 집에 갔어요. 다음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는 왜 그렇게 배우려고 안 해? 라며 핀잔을 주더군요. 그 말에 화가 나서
너희들은 왜 가르쳐 주려고 안 해? 라고 했죠. 딸은 몇 번을 알려드려도 또 물어보시잖아요. 라고. 택시도 못 타고 음식도 못 시키고 카드 결제도 못 하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점점 소외되는 것 같아 우울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민원 신청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세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어르신을 위한 창구는 없나요? 라고 물으니 직원이 귀찮은 표정을 짓더군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사회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정말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이 때론 편리함보다 좌절감을 안겨줄 때가 많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같은 연령대 분들과 함께 배우면 덜 부담스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강좌도 있고, 일부 통신사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교실도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녀분들과는 일일 과외를 제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정해서 하나의 앱만 집중적으로 배워보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 배달앱, 모바일 뱅킹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지금은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디지털 세상에서도 당신의 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마음아지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들려드린 사연들은 가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실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사연은 마음아지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